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6년 1월 2일 가볍게 매매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10시 40분인데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고 옵티코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죠. 상세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내역 조회 이렇게 나왔죠. 장 시작하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어가서 매도를 했는데 시장 결정가입니다. 시장 결정가로 해서 수익이 났는데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봉이죠. 추세 전환봉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일봉으로 했을 때 가장 앞에서 나타나는 주가가 출발을 해서 가장 앞에 만나는 정고점이 여기라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정고점으로 봅니다. 고가 2월 25일, 12월 8일 고가 2,520원이 많은 분들이 정고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고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정고점이 되냐면은 오늘 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수급주에 이르는 거죠. 수급주가 되면은 온갖 HTS를 통해서 이 옵티코의 정고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타겟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몰리는 거죠. 헌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수급주가 돼서 거래량이 몰릴 때는 승자승의 원칙이죠. 내가 먼저 살래 막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고, 뒤늦게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는 거죠. 또 수익 타점 나왔습니다. 이 말하는 과정에서 옵티코는 또 정고점 돌파가 일어났고 수익 실현이 된 상태입니다. 다들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시장 결정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옵티코에서 두 번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방금 전 하나, 그리고 지금 수익 실현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제 옵티코를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사서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금이 많으신 분들이 딱 넣으면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몇 번의 수익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리를 안 쓰죠. 왜 안 쓰겠어요? 그렇게 경쟁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고점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정고점이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공략할 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정고점은 어딥니까?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추세 전환봉은 우리가 등락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VI 10%, 20%, 1차, 2차를 보잖아요. 하지만 추세 전환봉 같은 경우는 그게 딱히 없어요. 그냥 앞에 있으면 뚫는 건데 여기서는 차트를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누구는 차트를 잘 볼 수 있고 누구는 못 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차피 그 부분은 경험이에요. 추세 전환봉은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경험입니다.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봉은 앞에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앞에 가리는 게 없다. 어차피 음봉은 우리가 생략하잖아요. 없다. 뻥 뚫려 있죠. 그러면은 차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픈.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12월 8일 날 봤을 때, 장대음봉이 이 부분은 뚫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건 논 외입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본 상태에서 위에까지 올라갈 때 거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추세전환봉에 12월 8일 양봉 뜨고 12월 8일 날 전고점을 보니까 2360원 이렇게 나오더라. 2360원 줄 하나 꺼주고 이렇게 줄을 하나 꺼줍니다. 이제 돌파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봉에서는 가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봉 돌파라고 해서 빼줍니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호를 보고 9시 타점에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거래소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나오게 된 거죠. 그쵸? 대책으로 해서 어차피 9시 전에 우리가 매매를 안 하잖아요. 8시에 대책으로 해서 단봉 돌파하고 다시 돌파 자리까지 쭉 밀어주면 나중에 돌파할 때 그 자리를 매수. 앞에서 장대 한봉 신어놨으니까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런데 9시 장 시작할 때 첫 번째 봉은 단봉 돌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봐줍니다. 10개 중에 7개는 성공할 수 있어도 3개는 실패하죠. 10번의 매매 중에서 7번이 성공하고 3번이 실패하면 그건 폭망입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완전 돌파가 일어나고 충분히 매수 보고 매수 일지 찍어주고, 제가 한 행동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수익 실현.
어디서도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올 수가 없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 전환봉이잖아요. 밀릴 때 우리가 유일 정고점이라던가 뭐 진짜 정고점 상한가 정고점이라던가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올라갔다가 쭉 빠진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받아주는 물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해도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도 많고 올리려고 하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닥이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추세전환봉이잖아요. 추세전환봉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추세전환봉 아래로 더 많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위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중을 분산시켜서 잡아서 올라갈 때 매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옵티코는 추세전환봉이었고 이거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멘트를 하는 순간에 또 수익권이 나왔다 그랬죠.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어디겠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웠던 추세전환봉은 여기고 그 다음 비교해 보십시오. 찾아볼까요? 1번, 2번 어디가 정고점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여기서 뭔가 찾으려고 고민하면 안 돼요. 보이자마자 여기가 정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봉 여기, 두 번째 봉 여기입니다. 어디가 정고점이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여기입니다. 그럼 정고점 2025년 4월 24일에 일반 정고점의 승자승 말고 4월 24일 정성 우리가 보고 있는 정고점은 어디일까요? 자, 찾아보십시오. 4월 달입니다. 4월 24일 정고점 약 2,470원 나오죠. 줄 긋겠습니다. 2,400 이러면 또 누가 가로선 긋고 이렇게 제가 언제 가로선 거라 그랬어요. 체크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니까 아이 가로선을 누구나 다 그을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가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고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날 2025년 4월 24일의 정고점은 2,470원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2,470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2,470원, 2,540원까지 올라갔죠. 2,470원의 줄. 2,470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매수, 수익 실현. 만약 시장 결정가 완전 돌파, 매수, 수익 실현. 두 번. 합하면 총 3번의 매수 타점이 옵티코어에서 나타났죠. 여러분들이 시장 결정가 배우셨던 내용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결정가를 이제 정고점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가장 가까운 우리가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타점이 최우선순위 되고 만약에 이거 뒤에 상한가가 있다. 그럼 얘를 무시하고 가거나 얘를 짧게 치고 다시 여기서 노리거나 그런 패턴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어요. 상한가가 없고 이 녀석 16.87 유일 정고점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녀석도 좋지는 않았어요. 왜? 앞에 가리잖아요. 앞에 이런 녀석들이 가리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장대 음봉에 대해서 장대 양봉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분석 수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장대 양봉은 상단 3분의 1 장대 음봉은 하단의 3분의 1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려면 한번 강하게 때려주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은 어디겠어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걸 뚫으려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돌파가 가능하겠구나. 이번엔 어렵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시장 결정가라든가 신낙하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죠. 굉장히 재미도 있고 시간도 빠르게 움직이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겁니다.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종목을 잘 찾고 그리고 그 종목을 대응할 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가 뭐 격렬하고 매매를 할 때 긴장이 되고 그런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늘 하던 거니까. 늘.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앞서서 제가 매매를 한 타이밍을 보시면은 녹화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아침에 진짜 시작해서 매수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또 컴퓨터를 붙잡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노후에는 매매를 빨리 끝내야 돼요. 하루에 한 30분, 하루에 20분 매매 빨리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고 쉬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 나 좀 한 번 더 해볼까? 심심한데 아직 뭐 약속 시간까지 시간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급하게 서둘 것 없는 편안한 매매. 그런 매매를 해야 아,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아까였으면 지금 몇 시야? 여기서 끝났으니까 10시 17분. 아, 오늘 10시에 끝났네. 오늘 좀 오래 걸렸네. 이제 뭐 그냥 쉬러 가야지. 뭐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아니면 수영을 배우러 간다거나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여유를 가지려면은 단타 매매가 정말 재밌고 자유롭고 얼마나 멋집니까? 예, 멋지게 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하루에 연금도 나와, 개인연금도 나와, 그리고 퇴직금도 있어. 나는 충분히 노후 대책이 그래 조금 돼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뭐 하루에 5만 원 요 정도만 벌어도 참 재밌게 내 취미 생활 하면서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예수금 100만, 예수금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실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갖춰놓으면은 이제 제2의 직장,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여유롭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금 뭐 그렇게 큰 것도 뭐 많이 필요 없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옵티코를 본의 아니게 제 실수죠. 2번 녹화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에이블 CNC 수익 잘 먹었다 그쵸? 에이블 CNC를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에이블 CNC 오늘 오전에 매도하고 옵티코 수익 실현하고 이 부분에서 연결해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1월 2일 힘차게 정말 멋지게 출발을 합니다. 역시 연초에는 무조건 수익 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